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코스닥 하락, 코스닥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증시에서 국내 코스피 시장만 유일하게 하락 부정 마감을 했는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이유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뉴욕 증시는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렀지만 그렇게 시장 내내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업체죠. 포드는 2030년까지 자동차, 전기차 판매 규모를 전체의 4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8%가량 급등하기도 했고 또 항공주나 카지노 같은 경기 소비주들도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 경제 성장률을 4%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시그널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목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최충성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세 분 모실 거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오리온 홀딩스, 한국전력이 수익률 끌어올려가고 있고 특히 한국전력이 10%대 수익률 달성하면서 지금 매수가 23,700원인데요. 목표가를 향해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0.59%, 도화 엔지니어링은 0.9% 수익 중이네요.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뚜렷한 특징은 없었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는 미국 시장하고는 별개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초에 이미 다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율 쪽에 있어서는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90선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달러 인덱스가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밀려 내려왔어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워낙 강세 기조가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달러하고는 결국은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한국 시장의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전히 환율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밀리는 1110원짜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좀 다소 약화되는 걸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박스 권역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박스 권역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컸던 그런 부분들, 5월 달에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은 정고점자리대 넘어서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권역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의 물가 지수에 대한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서 시장이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뭐 지수는 대형 섹터들의 흐름들보다도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혹은 이슈나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이 여전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OCI 같은 경우가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종목분들과는 보합 번역 정도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매수 포인트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쪽에 있어서 폴리시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서울시에서 25년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건설주들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DLEC 같은 경우도 전저점 자리 때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 원을 좀 기준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건설주 중에 제일 강한 게 현대건설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장 이슈,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박스 번역이죠. 21선 부근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좀 매수한 쪽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체 같은 경우도 건자재 쪽입니다. 건설주들이 움직이면 건자재 쪽도 시간차를 좀 보고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하체 같은 종목분들이나 아니, 3인 CNS라는 기업도 있죠. 이러한 종목분들 61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분들은 좀 여유있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향 종목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 SL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한 11선 정도를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9,000원대 중반 정도죠. 그 정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깊숙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21선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정도죠. 뭐 한 62,000원 이하 번역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우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쪽에 있어서 화장품 쪽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용기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입니다. 철강 섹터 많이 빠졌어요. 추경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1선 정도까지 눌러준다라면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0개 선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정고점 자리대 넘어섰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이제 바닥 권역을 좀 탈취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한 15만 한 8,000원, 7,000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27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미국 국채금리의 조정으로
업종들이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경기 낙관론이 커지면서 소비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57%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0.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90달러 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해치 업종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관련 원자재 가격들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도체 대장주들 SK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25% 상승하면서 딱 8만 원 선 지켜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0.8% 올라가면서 1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28% 떨어지면서 현재 가격 1만 3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5% 빠지는 중이네요. 현재 가격은 36만 1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고 바이오로직스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도 1.7%가량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 83만 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0.4% 나홀로 상승불 켜냈습니다. 12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0.78%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 63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3%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3% 올라가면서 96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3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0.68%, 0.5% 각각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11만 7,8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1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7% 강하게 올라가면서 LG화학과는 좀 반대로 2차 전지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1,300원가량 올라가면서 7만 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는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CJ ENM이 강합니다. 1.3% 올라가면서 16만 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CJ는 1%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6만 8,900원입니다. HLB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인데요. 3만 2,750원 지나가고 있고 SK 머티리얼즈 역시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입니다. 31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오픈매 정재훈 전문위원이 오늘은 특별히 개장 후까지 좀 상황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났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매도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자 시장 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항상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른 그런 사항들인데 거래소 시장이 됐든 코스닥 시장이 됐든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순환매는 좀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가장 강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철강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저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반등은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모든 주가 부분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손실권역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정고점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21선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좀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고점 자리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좀 보게 된다라면 그나마 제일 가장 강한 부분들이 철강 업종, 그다음에 기계, 이런 쪽의 기계 업종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그룹주들,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두산중공업, 이들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불사기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수권, 정고점에 3월달에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되려면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 쪽에 있어서 이슈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한전기술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원자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상당히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아마 원자력 쪽은 그냥 제 예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쪽을 벤치마킹해서 원전 쪽을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다시 유럽 쪽에서 선회를 했습니다.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좀 필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조정을 좀 깊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성 종목군들을 할 거냐, 아니면 우량주를 할 거냐, 그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피우게 된다라면 손실을 좀 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타협적인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테마를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안전마진 그런 종목군들, 이런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안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한라호생스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배당이죠. 고배당 쪽에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한라운딩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TNG 같은 경우도 배당을 좀 상당히 많이 주죠. 많이 주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갈 때, 그럴 때 차라리 나는 연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전략을 좀 세워가면서 배당주들을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럴 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테마 종목군들을 만약에 한다라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건설주들 얘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정부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건설주들 매수를 하시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택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오늘 또 소개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현대건설 정고점 넘어가서 신고가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오죠. 그럼 얘네들 보고 따라 들어갈 거로 GS건설 당연히 따라갈 거고요. DLNC도 상당히 좀 쌉니다. DLNC 같은 경우도. 그럼 이런 건설주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건자재 쪽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시멘트주들이나 가구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책을 좀 보게 되면 이번 정부가 마지막 1년을 좀 남았죠. 그래서 중국 쪽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현대리베이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부 정책 플러스 대북 이슈예요. 그러면 대북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소형주들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DRTI를 좀 볼 수가 있겠죠. DRTI가 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국내 쪽에 이슈가 있죠. 철도방에 대한 구축? 이게 6월 달에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모아가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고요. 어제 또 급등이 나왔던 아난티 올라간 거 없습니다. 어제 10몇 프로 급등 나왔다고 해서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대북에 대한 이슈가 있죠. 또 하나는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예요.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 아난티가 골프장도 가지고 있죠. 콘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럼 양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북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흐름들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박스입니다. 박스를 하향이 탈할지 좁은 박스로 갈지 큰 박스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래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61선 기준으로 좀 놓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61선짜리 때가 이탈된다, 3,100이 이탈된다 그러면 큰 박스로 간다라는 거, 큰 박스 하단은 3,000에서 2,900 정도까지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3,200에서 3,250, 그 정도의 지수를 놓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1선짜리 때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241선까지 널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서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펙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펙주들이 VI 발동 걸리면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도 있고 또 SM 라이프 디자인이 12% 상승하면서 VI 발동 걸렸습니다. 또 테마별로는 의복 아웃도어 관련주들 LS 네트워크가 7%, 태평양 물산이 3% 올라가고 있고 철강 종목들이 오늘 또 굉장히 셉니다. 철강 종목들 KG 동부제철이나 동국제강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자로 최충선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포트 종목들 손실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크리스 FNC가 10%, 젠큐릭스가 13%, 우리금융지주가 1% 수익.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트 종목들이 수익이 다 하나도 없어요. 네, 안정적으로 네. 최근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을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네, 괜찮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하실 텐데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왔네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황들 짚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포트 종목들 켤 수 있는지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승 출발했다가 강보합권에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에 조금
보합권에 왔다가 다시 이제 양전환을 한 모습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0.42 거의 약보합권에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 방향은 이제 28일 연준 발표 이후에 좀 흐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보고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시장을 주도할 그런 섹터군을 좀 미리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도 이제 포트 구성, 최근에 이제 포트 구성을 해서 이제 주유소나 뭐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소비재나 뭐 의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을 조금 잘 체크하시면, 물론 뭐 많이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안정적으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락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지수가 흔들릴 거면 이미 몇 번을 더 흔들렸을 텐데 잘 버텨주고 있는 건 상승을 위한 박스권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고, 중간중간에 작년에 상승을 할 때도 박스권을 몇 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후에는 항상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음을 좀 상승을 주도할 그런 섹터군을 준비해서 가신다면 지금 이 시장을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저번에 이제 주요부터에서 말씀드렸던 크리스 FNC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책 종목 개업 코로나 백신 관련주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인테리어, 한샘이나 이제 골프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뭐 시장 방향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도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흐름을 지켜보시고, 최소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21선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하면 61선까지 체크를 하시는 그런 관점, 33,2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렸다 가면 이제 가는 것만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수도 지속적으로 잘 좋기 때문에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저점에서 천천히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신 그런 전략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렇게 좀 많이 하셨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골프를 합니다. 골프웨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좀 추세를 얻을 수 있고, 계절주로도 이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여름에 하면은 뭐 선풍기나 에어컨, 겨울에 이제 난방 보일러 같은 것들이 좀 계절 껴서 쉽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봄에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뭐 황사나 이런 것들,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를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봄철에 이제 골프 관련들을 잘 해보면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계절성 이슈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시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좀 나왔어요. 대부분의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특히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어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뭐 백신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짧게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21선 안착 여부를 좀 하시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20선 안착 지금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하고 오늘은 이렇게 쉬어갈 자리예요. 십자선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접종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게 예전에 주식 항상 선행 지표이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서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일단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구간에서 잘 준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상승을 정말 강하게 한번 세력들이 한번 끌어올려준다면 1,300원 이상도 한번 올려줄 수 있는데 일단 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추세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부분만 딱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정고점 이상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다만 중간중간에 수급 체크 잘 하시면서 언제든 밑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메가IC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메가ICS 관련해서는 이 종목도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좀 지켜봤던 종목인데 지금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지만 상승폭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그 코로나 백신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폭이 상대적으로 덜 된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고 러시아 백신이 왜 움직이냐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드엑시스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던 코로나 똑같은 말씀 드린 거거든요.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러시아 관련주들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상승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같은 맥락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러시아 백신과는 다르게 상승 추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추세적으로 돌아서 뭐 5만 원 해치라고 접근하시는 거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스권 구간을 좀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5,000원 지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하시고 일단 최상단은 한 2만 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17,800원 정도 지켜보시는 선입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하락이 최근에 깊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강한 수급이 좀 종발이 돼서 추세적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비슷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대파동이 나오고 쉬어가는 그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CJN의 경우도 이제 비슷합니다.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쉬어가다가 추세적으로 돌림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밑으로 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상승을 크게 한 종목들은 차트 흐름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실나면은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좀 대응을 하시면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ID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트론하고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사실 차트 모양이 뭐 거의 다 거기입니다. 다 비슷한데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자리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딱 얹혀놓으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510원 자리인데 한번 접근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 정도 매도 구간, 손절 구간 딱 잡으시고 지금 여기 470원이에요. 저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어제 이 아이들을 조금 지켜보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65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추세적으로 양호합니다. 이 정도 수급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간 수급 유입하고 있고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백신 관련주 오늘 이제 세 종목 살펴본 게 사실 이제 백신 관련주인데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나 수익은 줄 때 챙기시고 짧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측해서 뭔가 목표가를 보시는 것보다 그때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과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 보합권 박스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에서 개인들은 매도 전환하고 기관들은 매수 전환 이어가고 있습니다. 350억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계속 600억대 물량을 사들이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고 철강 업종들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관련주 일진파워가 19%가량 상승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행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참 좋은 10% 올라가고 있고요. 모두 투어가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호텔 신라와 CJ 제일제당이 큰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모두 달성한 상태입니다. 상승률 계속 올려가고 있고요. 삼성 SDI와 ISC가 약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시간째 계속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다시 양 전환을 해줘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이 갖고 계신 이 종목 중에서 호텔과 CJ 제일제당이 현재 52주 신고가 달성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엔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그리고 자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이익 증대로 연결되는 한 축을 보셔야 되고요. 출발은 동일하게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이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 그리고 경제 당국 쪽에서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화 강세를 통한 자연 긴축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출발점은 모두 다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경기 재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서 엇박자를 타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매수와 손절을 반복하시는 것보다는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이 큰 흐름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익인가, 두 번째,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세 번째,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또는 플러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가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서 노란톡 오픈방에서도 공개용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 매수와 손절을 반복해서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지금 CJ 제일제당이나 호텔 신라처럼 조금 더 추가 슈팅이 나와서 그리고 가격적으로나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버텨보는 전략이 오히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 실적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CJ 제일제당입니다.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식품업계가 조금 더 좀 상승,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엔 식품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자재와 곡물 가격 인상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인상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결국엔 쇼티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단편적인 예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앱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도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인상해서
결국엔 식품료, 음료 가격들이 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인상분이 동일하게 뭐 5%다 한다면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 인상에 대한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에 맞춰서 어디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어야 할까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CJ제일제당 현재 뭐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는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추세선과 동일하게 이제 추세선 상단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집중해서 보실 부분들은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연일 조금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외인들은 조금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매수세는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수익률 극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 도전해보자라는 말씀 보유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은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과 동일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완판 행렬들이 최근 나온 신제품들에 있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19 완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수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여기서부터라도 추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여름 계절 수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한 음료나 그리고 맥주 부분들을 좀 찾는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전일장, 금융투자를 포함한 연기금, 외국인까지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집콕에서 혼술에 대한 수혜가 뭐 1분기, 2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주식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엔 하이트 진로 또한 52주 신고가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날이 머지않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추세 하단 약 3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안전한 매수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보시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현 구간에서 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머뭇거리다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시세를 받아서 전일장부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대응하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가격부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 가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조정 시에 음봉에서 조금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언제 또 다시 급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방송을 누누이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저위험 구간, 차트상 저위험 5,000원 권역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는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마트입니다. CJ제일제당, 이마트, 하이트 진로 다 같은 맥락입니다. 방송에서 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현 구간의 매력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마트는 조금 상승한 이후에 쉬었죠. 쉰 이후에 다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마트는 다른 대형 마트들은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장 점포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건물을 팔고 재임대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매장은 그대로 남겨두는 전략을 이어오고 있고요. 결국엔 신세계와 이마트, SSG 랜더스라는 야구단 인수를 통해서 조금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신세계 주가는 강하고 이마트 또한 이제 다시 반등의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GIC,
싱가포르 투자청이죠.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어제 조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2019년도에는 약 1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올해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기업 가치는 2조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어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의 가치만 따지더라도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 그 플러스 알파가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느냐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삼동의 호텔 체인, 조선호텔이죠. 그 부분에 대한 재오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호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이제 곧 나오겠죠. 이마트의 자회사 조선호텔이 이제 호텔 그리고 스위트룸의 1박 가격이 1,600만 원 이야기가 뉴스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호텔 신라의 주가 상승과 덩달아서 이마트도 호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낸다면 결국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하이트 진로와 마찬가지로 현 구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LG화학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CS증권 주가 하향 매도 리포트에 이제 어제와 오늘 연일 조금 주가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구간대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2차 전지 섹터는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었지만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IPO까지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2030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배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경에는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비중을 너무 크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닥 구간 오늘 저가가 79만 3천 원으로 좀 찍히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바닥 라인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77만 원 원짜리 바닥 테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금세 올라왔던 구간들이 바로 그 가격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깊은 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시장 흐름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챙겨보시고 그래도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분할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비중과 단가를 좀 조정해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공포에 살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LG화학까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 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하락폭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양매도를 펼치면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모두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양시장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도 변동성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